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의 강력한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가 엄청난데요. 근데 여기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 근처거든요. 지금 뉴스와 여러 채널들에 튀르키예 상황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절망적인 대재해를 맞이한 튀르키예. 하지만 더 참혹하고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나라가 옆에 있는데요. 바로 이웃나라 시리아입니다. 물론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이니까 단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튀르키예가 더 크겠죠. 근데 시리아는 현재 제대로 된 공권력이 미치지 않고 구호 물자가 가지도 않고 수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진이 나기 전에 튀르키예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리아는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지금 1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었어요. 이게 굳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진이 겹친 거예요. 와, 근데 지진의 피해도 막심한데 피해 복구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튀르키예는 무거운 장비를 든 수천 명의 구조대원, 구급대원, 탐지견이 생존자와 사망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를 보세요.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아예 가루가 된 것 좀 보세요. 시리아는 완전히 잊혀졌어요.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고 도움의 손길조차 없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추운 날씨와 먹을 게 없어서 완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진이 난 이곳에 누가 폭격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7.8, 7.5 두 번의 강진 그리고 수백 차례의 여진, 사망자는 현재 4만여 명을 훌쩍 넘어갔고요. 이게 시체를 확인해서 카운트된 것만 이 정도고요. 총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확률이 25%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21세기 들어서 6번째 대참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주변 도시로는 가지안테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인구 200만 명의 터키에서 6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관광지도 아닌 인구 200만의 도시, 우리가 알 일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도 이 도시가 몇 해 전에 우리나라 뉴스에 2번 정도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식장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50명 정도가 사망한 기사로 보도가 되었고요. 14세 소년이 자폭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김군이라고 테러 단체에 합류하기 위해서 튀르키예로 와서 여기 가지안테프에서 조직원을 접선해서 시리아로 떠났다는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후 김군의 행방은 모르고 두 번 다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이슬람 레반트 이슬람 국가, 줄여서 I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S는 테러 단체죠. 이 IS는 2013년에 생겼는데요. 여기 시리아의 행정력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경계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겼는데요. 그럼 왜 시리아가 이렇게 행정력이 개판이 되어서 IS가 나오게 되었느냐? 시리아는 지난 12년의 세월 동안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고 IS뿐 아니라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반군, 이라크, 사우디, 미국, 러시아, 튀르키예, 쿠르드족,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등 수많은 군대가 뛰어들어서 전쟁을 벌이는 정말이지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달은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합니다.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한 아랍의 봄, 제스민 혁명이 아랍을 휩습니다. 리비아, 이집트를 거쳐서 시리아에도 오게 되는데요.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에서 정권이 바뀌었죠. 근데 시리아도 지금까지 50년 넘게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독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와 아들인 지금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인데요. 정권을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강경하게 진압을 합니다. 10대 아이들이 학교 벽에다가 정부 퇴진 구호를 적어놨는데요. 근데 이거를 알 아사드 정권이 강경하게 대응해서 벽에 낙서를 한 10대 아이들 10수명을 잡아서 고문을 하다가 13세 소년 한 명을 죽입니다. 이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이 시위대에 또 정부는 발포를 합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요. 이때 진작부터 알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던 세력들과 기존 정부군에서 알 아사드 정권을 비판하며 이탈한 세력을 중심으로 반군이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시리아 내전의 시작이에요. 이 시리아 내전은 12년을 지속해서 2023년 현재까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은 그냥 시위대의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 원래부터 시리아는 골마가고 있었어요. 언제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당시 아버지와 대를 이어온 40년 독재에다가요. 바로 옆나라에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터져요.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찾겠다며 이라크를 친 거죠. 안 그래도 먹기 살기 힘들었는데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 난민 100만 명이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로 몰려옵니다. 게다가 시리아는 당시 몇 년 동안 흉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리아 사람들은 밥도 굶고 저임금 일자리도 이라크인들이 뺏어나가니 분노가 하늘을 찔렀죠. 안 그래도 먹기 살기 힘들어서 원성이 하늘을 찌르니까 알 아사드 정부는 이거를 잘 달래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비밀 경찰을 만듭니다. 불만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뭐만 하면 싹 다 잡아다 가뒀죠. 그뿐만이 아닌데요. 종교 문제, 중동 아랍 애들 맨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수니파와 시아파. 이게
이게 국민의 4분의 3 대부분은 순위파인데 알라위파라고 시아파 계열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이 알라위파입니다. 게다가요, 독재 40년 동안 국가의 중요 보직은 이 전부 알라위파가 다 해먹었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종교적으로도 차별을 받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튼 이런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해서 내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내전이 시작하니 정부군과 반군이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비게되니 뭐가 등장한다? IS가 등장하죠. 정말 극악적인 테러 집단이죠. IS의 악랄함으로 인해 인생에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외부 세력들이 IS 퇴치를 도와준다는 입장으로 참전하게 되는데요. 일단 알 아사드의 비호 세력인 시아파의 대부인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왔으면 이란의 최대 양국 순위파의 대부 사우디아라비아가 반군 편에 섭니다. 그리고 여기 부동항에 소련 시절 지어진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걸 IS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도 전쟁에 뛰어듭니다. 알 아사드 정부군 편으로요. IS를 격퇴한다고 나서죠. 그리고 여기 동북부 지역에 원래 쿠르드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IS가 등장하자 쿠르드족도 IS와 싸우게 되는데요. 이 쿠르드족이 참 나라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누굴 도와주고 뒤통수를 엄청나게 많이 맞은 민족입니다. 이런 쿠르드족을 돕겠다고 미국이 나섭니다. 아니, 미국이 왜 반군 편을 안 들고 쿠르드족을 도울까요? 이 반군 세력들은 처음에는 민주주의로 힘을 모았지만 실은 알 아사드에 반대하는 세력의 연합이거든요. 정말 민주주의를 원하는 세속적인 자유시리아군과 민주주의는 됐고 알 아사드만 몰아내자는 순위파 근본주의 세력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주의 세력에는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세력도 많거든요. 근데 알카에다는 미국의 적 아닙니까? 그러니 미국은 반군을 안 돕고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정말 안 되는 이야기지만 먹고 버리기 좋은 쿠르드족을 돕습니다. 게다가 이 사우디 군도 자유시리아 군보다는 순위파 근본주의 세력을 도와줍니다. 실은 맨 처음 알카에다를 만든 게 사우디잖아요. 오사마 빌라딘도 원래 사우디 사람. 게다가 사우디는 시리아가 민주화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원하는 자유시리아 군 연합은 반군에서도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죠. 물론 그 정도가 아니라 반군 안에서 순위파 근본주의 세력이 커지자 이 민주주의 세력과 근본주의 세력이 서로 전투를 벌입니다. 같은 반군끼리 말이죠. 결국 자유시리아 군은 유명무실해지고 반군은 민주주의가 아닌 순위파 이슬람주의 세력이 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딱 봐도 느낌이 확 오잖아요. 이런 반군을 튀르키예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반군 편을 들어서 IS를 격퇴하는데 얘네들이 쿠르드족도 공격한 겁니다. 이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에도 10배 정도나 더 많이 살고 있는데요. 무려 터키 인구의 20%가량 됩니다. 여기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이 전쟁의 보상으로 혹시나 독립이나 자치권이라도 갖게 되면 자기네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쿠르드족한테 자극이 될까봐 시리아 쿠르드족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공격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대로 쿠르드족과 연합하여 정말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며 IS 세력은 괴멸하게 되는데요. 이제 공동의 적인 IS 세력이 없어졌으니 다시 본 게임에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쿠르드족은 발빠르게 땅을 점령하고 그동안 꿈꿔왔던 자치권을 실현하려 합니다. 2014년에 로자바라는 자치지역을 만듭니다. 물론 어떤 나라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한 미승인 지역이죠. 이런 쿠르드족을 2019년에 튀르키예군이 넘어와서 때리게 됩니다. 튀르키예의 한몸인 반군도 쿠르드족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이제는 IS는 없어졌으니 발을 빼겠다고 발을 뺍니다. 네, 쿠르드족은 다시 한번 서구에 배신을 당합니다. 사우드도 슬슬 발을 빼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진행사항을 빠르게 정리하자면요. 2010년대 초반 내전의 시작과 함께 민주주의와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에서 들끓어서 우세를 점하던 반군이었는데요. 이후 IS의 등장으로 시리아 국토의 절반 이상을 빼앗겼다가 IS를 격퇴시킨 후 노란색의 쿠르드족은 로제바를 만들고 러시아와 이란의 도움으로 시리아 정부군은 다시 국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5년 정도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전쟁과 전투가 일어나면 최대 피해자는 과연 누굴까요? 바로 시리아 국민들이죠. 특히나 시리아 내전은 불법 무기인 수많은 화학 무기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런 무기는 일반 재래식 무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 사망자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생지옥을 피해서 다들 살기 위해 시리아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죠. 이게 바로 시리아 난민이고 무려 난민이 1200만 명이 발생합니다. 아니, 2200만 명의 나라에서 난민이 1200만 명이 발생해요. 국민의 절반 넘게가 난민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걸 보세요. 누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요?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게 되죠. 1000만의 인구가 난민이 발생해서 유럽의 난민 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세계를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사진이 등장하죠. 3살 시리아 난민아기 아일란 쿠르드의 사진이죠. 이렇게 유럽의 난민 위기까지 발발을 시킵니다. 2018년 이후 아까 보여드린 지도처럼 정부군, 쿠르드 로제바, 반군이 고착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 반군 지역 여기에 지진이 난 겁니다. 아시다시피 반군도 이제는 그냥 순위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자유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순위파가 아닌 타 종교의 배타적인 지하디스트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정부군이 점령 중인 지역도 난리지만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구조대 화이트 헬멧이라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NGO인데요. 공식 명칭은 시리아 시민방위대입니다.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반군 점령 지역에서 전직 소방대원이나 시민들이 만든 독자적인 구조단체인데요. 아랍 쪽의 적십자인 적십월과 함께 시리아에서 민간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의 부족으로 구조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 골든타임을 모두 보내고 생존자 수색은 끝났다고 하네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도우미 손길이 온 튀르키예와는 달리 시리아는 경제제재로 뭐 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반군 지역에서 난 지진은 지금 도움 하나 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솔직히 난민 수준이죠. 폭격과 전쟁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고단한 삶에 지진이라는 끔찍한 재앙이 추가가 된 거예요. 지진 이후 알 아사드 정부는 시리아에서 반군 쪽으로 들어가는 통로들을 모두 막았다고 하네요. 심지어 정부군은 거기에 폭격도 한다고 하네요. 폭격까지 하는 거면 반군 지역에 지원은커녕 알아서 자멸하길 바라는 거겠죠. 게다가 이 지하디스트 반군들은 정부군에서 문제가 들어오면 정부군에 대한 민심이 좋아지니 이 또한 막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를 틈타서 무너진 감옥에서 IS들이 또 탈옥해서 다시 IS를 건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리아 쪽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튀르키예 쪽에서라도 와야 되는데 지금 튀르키예에서 시리아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바부알 하와 쪽 길이 지진으로 길이 끊겼습니다. 이거 사면초가인데요. 지진 지역에서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은 내밀어도 닿지를 않습니다. 지진 수습은 꿈도 못 꾼 채 하루하루 이 생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리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루빨리 시리아의 안정과 평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